혁신의 공간이 바뀌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자체가 실험실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자체가 물 문제, 쓰레기 문제, 소음 문제 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혁신의 공간이라고 얘기하면 항상 계속 특구라든지 아니면 뭐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개념만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가 있는 곳에서도 이 발표문을 넘겼더니 왜 문화나 아니면 다양한 부분이 이쪽이 우리 혁신으로 들어옵니까? 했던 부분이었어요. 우리 쪽에서도 이 혁신 공간은 일상생활로 확대해지지를 못했던 부분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그동안 해왔던 많은 부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했던 거, 그리고 산학연 전문가가 했던 부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클러스터를 만들면 이것이 스피드포가 돼가지고 지역 전체를 살릴 거라고 하는 많은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새롭게 개편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다 강화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뭐 KBS나 MBC나 이런 방송국이라면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방송국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다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번에 촛불 쪽 이런 탄핵을 경험하면서 야, 전문가들의 역량이 이것밖에 안 돼? 소위 서울대라고 표현되는, 그리고 소위 우리가 말했던 뭐 똑똑하다고 했던 사람들의 역량이나 기계랄까 용기랄까, 그리고 상식적 판단 이것밖에 안 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혁신 자체가 민주화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혁신의 주체로 들어오면서 그런 과정 속에 리빙랩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말했던 믿고 우리가 뽑았던 국회의원들도 우리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재선이고, 그리고 권력의 어떤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부분이 이제는 시민사회가 그냥 하는 부분이 아니라 주체로 걷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프랑스 기후 시민의회에서는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회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주체입니다. 더 중요한 건 사회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당뇨 한우의 대표님은 리빙랩 활동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환자들은 한편으로는 뭐 누구 의사 선생님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동력자, 클래보레이트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병과 관련돼서는 엑스퍼트다.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메이커다라고 하면서 이런 한우 단체들도 리빙랩을 만나서 굉장히 주체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저는 리빙랩을 이렇게 가장 쉽게 설명을 합니다. 리빙랩은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거다. 제가 80대 된 어르신들한테 리빙랩을 특강을 했을 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이겁니다. 리빙랩은 영어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리빙랩이 뭐냐고 묻지 않으세요. 어르신들 이 얘기를 합니다. 리빙랩 우리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바꾸는 거 아이가? 더 중요한 거는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은 리빙랩 다 듣고 나면 다시 물어요. 리빙랩이 뭐야? 리빙랩이 싫은 거예요. 자, 리빙랩은 저희들이 봤을 때 내가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고 내가 주체화될 수 있고 내가 세상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이 리빙랩이다 하는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살고 있는 이곳 자체가 실험실이 되다 보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것도 혁신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작업장 혁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빙랩은 작은 개념이 아니에요. R&D 혁신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곳에서의 혁신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산업 혁신이기도 하고 일터 혁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개념을 전체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다음 혁신자들이라고 하면은 현미경을 바라보고 뭔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실험실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자체가 실험실 되면서 완전히 개념이 바꿔나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물 문제, 쓰레기 문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에서도 이제는 리빙랩 개념을 통해 가지고 지역과 소통하는 어떤 대학, 그리고 수련연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논문 쓰고 특허 내고 기술력 하던 이 부분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부분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로 리빙랩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가장 끝단에 있던 사용자, 가장 끝단에 있는 수요 주체들이 비전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시제품을 만들어 나가고, 결국 그것이 사회적 확산으로 되가는 이반젤리스트 역할을 하면서 또 한편에는 코-크리에이터 역할을 해나가는 이런 부분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오늘 발표 내용에서 특별히 저희가 집중해서 본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노 대표님하고의 부분이었는데, 민노 대표님이 메이커 스페이스 활동을 해요. 근데 저희들이 1월 달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가보고 난 게 놀랐어요. 너무나도 좋은 시설이 돼 있는데
정말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로 정말 우리가 말하는 큰 소셜 임팩트를 만들어낼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저 메이커 스페이스가 삶의 현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메이커 스페이스를 고민하면서 제가 민노 대표한테 말했어요.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우리 소위 말해서 전시공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는 혁신의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제가 그런 부분을 오늘 조사를 했고요. 첫 번째가 도서관 위기 때문입니다. 지금 도서관이 위기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책 읽는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 디지털화가 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책으로 보지를 않아요. 세 번째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요. 도서관의 예산이 다 깎여버렸습니다. 이제 굉장히 큰 위기인데요.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시대를 반영하고 있느냐 부분인데요. 스페인의 공공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을 개방형 혁신 공간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도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사회 혁신의 주체들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문제 쪽으로 한 발짝 들어가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교육 활동이라든지 공개 워크숍이라든지 시제품을 개발하는 이런 다양한 활동을 도서관을 기반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시민을 중심으로 두는 거예요. 시민을 중심으로 두면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뽑아나가고 더 중요한 건 그 혁신활동의 내용들이 뭐냐 그러면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나가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확산을 해 나가는 부분이 되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몇 가지 부분인데요. 첫 번째가 포용성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앞서 말했던 기획 단계도 들어올 수 있고 시제품 단계도 될 수 있고 만들어진 제품을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이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만들어진 제품을 갖다가 도서관 네트워크를 활용하든 아니면 지역사회를 활용하든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 확산 쪽으로 가져가야겠다는 부분이고요. 더 중요한 건 이런 많은 활동을 갖다가 멀티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그냥 도서관만이 아니라 시의회 그리고 반려선이나 대학 주민의 이런 기업들을 해가지고 문제 해결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용자 중심이면서 더 중요한 것은 도서관 자체가 자립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시의회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자립성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교육 관련 앱을 통해 가지고 워크숍을 한다든지 아니면 박물관을 방문합니다. 지금 박물관은 그냥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는 장소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영상을 통하든 뭘로 통하든 그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는 도서관에서도 박물관을 방문하고 더 중요한 건 AI 실험을 하고 그 관련돼서 드론을 제작하거나 실험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소위 말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시제품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정기적인 테스트를 통하고 그리고 성공했던 부분들은 그 위에 강조하는 부분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과학자와 개방적인 과학 실험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해서 메이커 스페이스 하는만이 아니라 자신만의 3D 프린트를 인쇄하고 학습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있고 시민들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걸 보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문화유산을 통해 가지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한 단계 해줄까요? 자, 방금 이런 어찌 보면 도서관이 혁신의 활동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도서관 리빙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너티나무 재단에서 도서관 리빙랩을 합니다. 여기서 로컬 자립형입니다. 이것도 자립형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도서관인데요. 미래에 어찌 바라고자 하는 이 도서관 상을 발표하고 그리고 운영 모델을 대안을 만들어가는 건데요.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도서관도 함께 길을 찾아나가자. 더 중요한 것은 보다 나은 삶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그리고 이러한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메이커 스페이스를 활용해 가지고 마을에서 대안을 찾아 나가는 부분으로 도서관의 역할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로컬 창업자들을 위한 그 공간을 만들거나 아니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작당 모의실이라든지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이 창업자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그곳이 돼 가지고 하나의 어떤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활동합니다. 도서관을 기반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도서관이 우리 도서관에 놀러와 이런 개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도서관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지금 이 도서관을 기반으로 너티나무 재단이라고 하는 이 도서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문화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포럼을 만든다든지 한쪽으로는 문화를 정책을 바꿔 나가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통해 가지고 시민기술 골목학교라든지 사클린 이쪽으로 연결해 나가고 이걸 통해 가지고 성과를 공유해 나가는 축제를 만들어 나가고 이런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도서관을 기반으로. 근데 여기 이제 용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뭐냐면 도서관이 기반이 돼가지고 이런 것을 갖다 엮어 나가는 하나의 장이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과학관입니다. 과학관도 지금 위기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 과학관이 이제는 내가 과학적 있어 보여줄게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이 부분이 과학과 예술과 노래와 연구를 서로 섞어 나가면서 협력과 혁신을 지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에서 뭐 4D 영상이라든지 체험형 이 교육을 해나가는데요.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여기에 박물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방문객과 관련된 연구자와 계속 같이 소통해 나가면서 굉장히 앞서 있는 내용을 계속 평가해 나가고 새로운 걸 실현해 나간다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공간들도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체험을 하고 놀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방문율이 굉장히 높고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장 또 대표적인 것은 방문객을 과학적인 발견 활동에 몰입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중들에게 아동 발달과 관련된 교육을 만들어 나가는데요. 여기에 관련돼서 이런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이걸 갖다가 뭐 과학관이라는 이런 곳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하버드대라든지 보스턴대라든지 어린이 병원이라든지 이런 지역 연구기관하고 같이 협업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대중들을 아동 발달 연구와 관련돼서 하나의 연결 축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이 박물관이라고 하는 이 환경 내에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박물관과 관련된 교육자라든지 그리고 방문객이라든지 그 관련된 연구자들이 함께 연구를 해 나가는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고 더 중요한 거는 모든 방문자가 접근 가능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긍정적인 교육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여기에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방문객 그리고 교육자, 과학자가 하나의 트라이앵글을 만들어가지고 다양하게 소통해 나가면서 서로 학습해 나가고 같은 주체로 지금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다양한 연구를 합니다. 아이들은 정말 보상과 처벌이 행동에 따라서 분배할까? 그리고 아이들은 이런 직관적인 대수학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미시간시 대학이라든지 다양한 대학들하고 같이 나가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박물관 그리고 연구하는 박물관으로 거듭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이겁니다. 국립과천과학관 어제 관장님하고 같이 통화했습니다. 이 사례를 갖다가 리뷰님 사례로 발표를 하고자 했더니 여기 계시는 한영조 관장님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이분은 과학관을 탄소 중립에 관련돼서 하나의 패턴 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녹색 과학관으로 바꾸겠다 하면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국가기관으로서는 최초로 KE100에 가입해가지고 2050년까지 재생 에너지 100%를 전환하겠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는 전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을 저탄소, 녹색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바꿔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더 중요한 건 국민과 함께 이제는 탄소 전략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탄소 시거들 이런 활동을 갖다가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같이 하면서 협업해 나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해피 사이언스 축제를 통해 가지고 탄소 중립 관련된 다양한 실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미술관입니다. 미술관도 굉장히 위기죠. 지금 미술관 안 갑니다. 특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몇 번 휴관을 겪고 나니까 이 미술관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게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요 버링턴 저건데 아트 갤러리입니다. 버링턴 아트 갤러리 저건데요. 여기서는 생각을 자극하는 전시라든지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연결하는 공공 프로그램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모든 연령대를 위한 독특하고 포괄적인 예술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초등학교 애들한테는 탐험하고 배우고 창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중등생 같은 경우는 예술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는 전문가들을 위해서는 서로 수집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미술을 매개체로 사람을 엮어나간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하고 엮어나가면서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 환자들 그리고 병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웰빙이라든지 정신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말했던 점토 요런 만들어지는 요 부분도 미술의 매개체 그리고 치유의 매개체로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 장을 많은 예술가들이 만든 제품들을 판매도 하고 하는 부분도 볼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이 미술관 자체가 다양한 주민들의 경험, 아이디어, 대화를 위한 모임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턱을 높인 게 아니라 턱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여기 하나의 소통의 공간으로 이 미술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우리 한동석 교수님 오신다니까 전주에 살을 이었습니다. 선미촌, 제가 선미촌에 가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그때 제가 한참 선미촌에 갔을 때는 몇 분의 여성분들이 아직도 일을 하고 있던데, 여기가 뭐냐면 성매매 직결지입니다. 전국 대표 성매매 직결지인데요. 이 공간을 갖다가 문화적 재생 공간을 통해서 인권과 예술로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선미촌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리빙대와 활동을 합니다. 선미촌 2021년도도 하고 있고 22년도도 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창업, 하우스토어, 문화창작 이런 실험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또 한편으로는 뜻밖의 작은 미술관 통해가지고 예술인하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협업 공간을 만들었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술인들에게는 마음껏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한편은 시민들에게는 예술의 다양성을 볼 수 있는 이런 전시를 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선미촌 기반으로 해가지고 시티 가든이라든지 전주시 새활용 다시고 이런 공간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재생하거나 자원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통해 가지고 노송 뉴스 박물관이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 역사, 지역 역사를 활용해 가지고 예술가들이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놀라운 예술들을 통해 가지고 창작 공간, 전시 공간, 그리고 문화 카페가 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한편 지역에 거점을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동물원입니다. 그 아사히야마 동물원인데요. 제가 일본의 동물원에 가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물원이 이렇게 재밌는 곳이야. 그리고 그때 만났던 동물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대표적인 부분이 아사히야마 동물원입니다. 지금 동물원에 가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동물원도 저거지만 애들이 울어요. 너네는 평생 같이 있는구나. 가장 불행한 곳이 동물원인 거예요. 근데 이 동물원이 가지고 있는 엔터테이너 기능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물의 복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보는데, 아사히야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혁신적인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이 폐원의 위기를 했는데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가장 놀라운 게 바로 앞에서 얘가 나한테 달려오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저 중요한 건 얘가 나한테 웃어요. 천재였어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렇게 디자인됐는데, 제가 나중에 그 공간을 다시 해보니까 이 동물원에 영향을 입어서 일본의 동물원은 상당 부분 그런 그 동물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완전히 바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 동물 특성을 반영한 공간 및 디자인을 설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동물원을 관리하는 입장이 아니라 정말 이 관람객의 입장에서 그리고 동물원의 시선에서 고민하고 혁신을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동물원의 역할이 뭘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내가 알고 있는 동물들의 경이로움을 모두에게 전시하고 싶다. 더 중요한 건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공간으로 설정하면서 이 동물 자체를 완전히 바꿔나가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 일하는 사람이 1인 1동물을 연구하고 창의적인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행동주의 전시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야생동물들을 키우는 공간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함께 전시하면서 굉장한 자연스러움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주도했던 이 사람은 동물원은 동물들이 마음껏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곳이 저거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동물원은 즐겁지 않다고 생각하면 누구도 안 한다. 즐겁게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관광객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이 사육사들과 만들면서 이런 소통을 잘 만들면서
재방문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고 더 중요한 이 동물원의 혁신 부분이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모델로 계속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전주입니다. 오늘 제가 한동석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요. 전주동물입니다. 전주동물원은 우리 한국에서 가장 불행한 동물원 중에 하나였어요. 78년도에 개원했는데 철저한 마음으로 둘러싸인 전 근대적인 어떤 전시장 구조 형성으로 인해 가지고 야생동물의 어떤 가치 확인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고 이제는 동물과 인간이 상호 공존하는 동물원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최근에는 이 전주동물원이 굉장히 많은 상을 받는 걸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재창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특히 시멘트 바닥이었는데 이렇게 자연적인 부분으로 만들어 나가고 더 중요한 건 먹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부분이고 특히 야간개장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동물 복지도 같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이거 읽어주세요. 자, 그러면서 지금은 뭐냐면은 그 동물의 생활 공간을 넓히고 서식지와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부분들. 예를 들면은 이 사자 같은 경우는 아열대 기후에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맞게 새롭게 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은 전주동물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새롭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동물원 내에 전주 전방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적 경제의 어떤 플랫폼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이걸 통해 가지고 식생활 교육을 한다든지 동물원이 동물원이 아니라 지역 속에서 어떻게든 스며들 수 있는 한 부분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정책적인 시사점입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았나요? 자, 시간이 다른 분들 발표도 너무 좋아서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말했던 동물원에 있는 부분이 했던 지식 창고, 전시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지속 가능성, 포용성, 다양성, 혁신성을 반영한 다양한 어떤 실험실로 확장되고 있더라 하는 거고요. 특히 탄소 중립이나 인간의 동물의 어떤 상호 공존 이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공공적이고 사회적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확대되고 있더라 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과학이나 예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작, 교류, 특히 실험, 실전, 체험이 함께 가는 통합적인 부분을 하고 있더라는 굉장히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시민을 객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랑 함께 만들어가는 코크리에이션 개념을 통해 가지고 공동 창작 개념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했던 포용성 얘기가 되면서 어린이, 장애인, 일반 시민들 이 사람들 각각의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역량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민호 대표님 계신 것처럼 시민 참여나 공동 창작을 위한 메이커 공간을 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뭐 영상이라든지 3D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학습의 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라. 부분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학제간 연구라든지 아니면 소학적 연구가 있더라. 자, 우리가 말했던 민간 협업은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그리고 대학이라든지 함께 문제 해결 쪽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플랫폼화되는 부분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연구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아까 아청과학과처럼 일반 국민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하고 함께 가는 연구와 실천을 같이 해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참여를 끌고 가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동물원이나 이런 부분도 앞서 말했다시피 지역사회의 밀착이라든지 교육이 굉장히 교류가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한편에는 이런 물리적 공간을 아예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미술관을 직접적으로 방문하는 공간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그 너머를 할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한편에는 찾아가고 함께 만들어가는 어찌 보면 문턱을 아예 없애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여기 속에서 과학기술과의 연계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일상생활이 실험실이 되다 보니까 어떤 기술 접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특히나 이런 개념이 플레이스 베이스드, 장소 기반의 혁신의 어떤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공간이나 장소나 시설이나 그동안 해왔던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플랫폼화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는 지역 문제 그리고 도전 과제 이런 부분을 하나의 어떤 협력의 플랫폼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넘겨줄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이것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불꽃놀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미술관이나 동물원 이런 다양한 소규모의 어떤 불꽃놀이가 아니라 기존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지속 가능성 아니면 앞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의 플랫폼이 돼가지고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 가장 큰 변화가 이런 지역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과학관, 미술관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냥 한번 조그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하나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2050년 우리가 2030년을 바라보고 이런 부분이 정말 뭐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그냥 개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바꿔나갈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50년까지 지금 치매 환자의 절반 이상을 줄이겠다. 아니면 지금 들어가는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갖다 우리가 줄여나가서 하겠다. 이런 목표 하에 우리가 말했던 R&D라든지 아니면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로 통합이 되지 않으면 그냥 각각에 있다면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서로 결합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혁신 자체가 주체화돼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미술관 이런 부분도 내가 어르신이 정말 미술관을 통해 가지고 치매를 예방하고 그리고 미술관을 방문하면서 내가 미술관이 나의 놀이터야 라고 바꿔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주체와 그리고 이런 관련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우리가 말했던 그 경제 성장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지역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이제는 행복을 위한 어떤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부분으로 많은 부분이 바뀌어 나가야 된다. 말했다시피 정말 매력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곳에 미술관이 어떻게 역할을 하고 도서관이 어떻게 역할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그 좋은 일자리 그리고 생활 인구를 확대하는 부분에서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양한 부분을 연결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을 위한 새로운 어떤 뭔가를 해볼 수 있는 혁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은 이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산업도 만들어져야죠. 지금 우리가 외국에서 지켜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는 R&D와 이런 부분, 기술과 이런 부분이 결합이 되어야만 새로운 어떤 전환적 산업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다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산업 쪽의 파트, 그리고 사회혁신의 파트, 그리고 밑에 있는 다양한 풀뿌리적인 가정들이 이제는 전환의 개념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묶일 필요가 있고 그것이 플랫폼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이 돌봄이라든지 자원순환이라든지 에너지 진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 가지고 좀 더 담대하고 구체적인 어찌 보면 전환적 개념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게 저 내용입니다. 예, 발표 이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